안녕하십니까.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유난히 손발이 차다, 뭐 좀 저리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이 추워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유, 왜 또 겁을 줘요, 시작부터. 전보다 자꾸 손을 주무르거나 발이 시리다면요, 오늘 엄지의 제왕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발 건강에 대한 놀라운 비밀. 손은 굉장히 중요 구조죠. 그래서 손 건강에 의해서 전신 질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손에 저리다 이런 게 나타나는데 알고 봤더니 뇌종양, 폐암. 당뇨가 있어도 손저림 증상이 발생을 하죠. 50대는 이제 가장 큰 게 갱년기라는 변화를 겪다 보니까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삶의 무거운 무게를 떠받들고 있는 발. 발 자체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 혈액순환을 올려주는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수족 냉증이 오래되게 되면 심장과 콩팥 이런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의 손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혈액순환도 돕고 손저림 증상, 발저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손발 건강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50대 이후부터요 급격히 나빠지는 손발 건강.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요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손발 건강에 대한 놀라운 비밀, 조재호 고도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날이 추우면 손 시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예. 그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손이죠. 네, 손입니다. 네, 바로 손입니다. 그래서 가장 섬세하고 움직임이 많고 뇌에서도 가장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그 감각도 민감하고 운동신경도 굉장히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이 손이란 거에서 손저림에서 큰 병을 네. 전조 증상으로 그런 게 이제 경고등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이 차고 뭐 저리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잘 때 또 발이 또 유난히 시리다는 분들이 또 많아요. 맞아요. 예. 또 저녁이 되면요 심하게 또 붓는다는 분들도 많아요. 자, 조재호 교수님, 이런 것도 큰 병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허. 발이 붓는다는 것은 또 시리고 붓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심장 또는 콩팥, 신장 그리고 전신적인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발 자체의 문제만으로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발 시린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손발 건강을 50대 이후부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고도일 원장님. 네.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제 뭐 우리가 50대를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더 생깁니다. 50대가 되면서부터 남자들, 여자들 갱년기를 겪죠. 예. 남자들은 뭐 심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그때 폐경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노화가 좀 빨라집니다. 고다음증도 물론 더 생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인대 근육에 다 문제가 생겨서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 번 이 관절이 망가지고 노화가 되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한번 이게 망가져.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방치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여성들은요, 얼굴이나 다른 곳은 뭐 이렇게 성형이라든가 화장 이런 걸로 좀 감출 수가 있지만 손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손만은 또 성형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손이 참 빨리 늙는 이유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있었네요.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증상들 또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인 거, 절인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시다, 차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힘이 빠지거나 이게 자꾸 손가락 뭐 놓치거나 어머, 뭐 저도 놓치거나 뭐 이럴 때 그다음 저리저리한 느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목이라든지 이게 위에서 오거나 아니면 머리 두통이 있거나 뭐 이런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섞일 때 다른 병을 생각하는데 이런 게 없이도 그런 병이 없이도 초기에는 그냥 살짝 여기 감각이 약간 이상한가 없나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찌릿찌릿한가 만가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그게 오래 간다면은 한번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발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증상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겁니까? 발은 이상 증상이 쉽게는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리다 또는 시리다, 차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특히 주무실 때 시리거나 또 화끈거려서 못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상은 부종, 즉 쉽게 말해서 붓기입니다. 발이 자주 붓는다, 계속 부어 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그만큼 잘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하고요. 발이 심장이나 다른 쪽으로 받았던 혈액을 보내주질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부종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내 전신 장기에 또는 혈액 순환에 문제가 없는지 꼭 전문의랑 상담하셔서 체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야, 참.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을 갖다 내놓고 자야 편안한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수면 양말까지 신고 그래요. 자는데도 발이 시리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수면 양말까지 신었는데도 그 발이 시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요? 이 시린 증세가 계속적으로 이런 날씨와 무관하게도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수족 냉증이란 병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수족 냉증이 오래되게 되면 손발이 붓는 것 이상으로 감각 이상이 생기게 되고 뭐 화끈거리는 증상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부인 질환들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족 냉증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족냉증으로 혈액 순환이나 전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손이 차다라고 하면요. 예. 보통은 심장이나 폐가 약한 겁니다. 그리고 발이 찬 경우는 콩팥이 약한 경우고요. 몸에서도 혈액을 보내주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 그건 오장육부가 1순위고요. 그 다음이 팔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비만이 많은 마른 비만의 여성분들 또 갱년기 앓고 계신 여성분들 모두 다 혈액량이 부족하신 분들이라 수족냉증이 생기기가 쉬우시죠. 더군다나 뭐 스트레스 그리고 혈압이 낮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 낮은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수족냉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예. 근데 손발이 시리면은요, 손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옷을 껴입어도 막 으슬으슬 굉장히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수족냉증 과연 고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냉증입니다. 이게 차갑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치료는 뜨겁게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춥다고 운동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운동을 하셔서 운동으로 몸의 체온도 높이고 혈액 순환에 작용도 도와주게 되면 그러면 수족 냉증이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뜻한 물에 조교, 그러니까 손발, 손도 마찬가지죠. 온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이 또한 수족 냉증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사실 과연 어떤 말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무게를 떠받들고 있는 발. 발에 이상이 있거나 발이 많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 심장이나 폐, 뭐 심장까지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은 중추신경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신경이 약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발 자체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 혈액 순환을 올려주는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결국은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내 발에 문제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운동과 스트레칭, 하나는 올바른 신발에 대한 선택입니다. 망가진 내 발을 되살리는 비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과 심장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조재호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우선 심장의 역할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심장은 예. 이제 온몸으로 혈액을 동맥을 통해서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기관마다 이 동맥을 통해서 전해온 혈액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게 되죠. 멀리 있는 기관이니까 발에서부터는 다시 받았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을 함으로써 혈액을 올려준다. 즉 제2의 심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 때문에 심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반대로 심장 때문에 발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보는 환자들 실제로 중에서도 이제 발에 이상이 있거나 발이 많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심장이나 폐, 뭐 신장까지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 심장, 발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그 조재호 교수님께 하나 이제 덧붙이면 실제 이제 심장의 이 박출력이라 그러죠. 심장에 이렇게 뛰는 이 힘이 약해지면 이 발목에 주로 이 혈액이 많이 고이게 돼요. 그래서 부종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데없이 아킬레스건이 뚝 끊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속 물이 고이게 되면은 우리가 물이 고이면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붓는다는 것도 일종의 염증이니까.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 봤더니 실제로는 심장에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장과 발의 어떤 연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